위장 미혼, 위장 이혼 급증집 때문에 결혼을 숨기는 사회, 특과 실 분석,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 여러분, 오늘은 사랑은 했는데 신고는 미뤘다. 요즘 한국에서 급증하는 위장 미혼 또는 위장 이혼 현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웃길 거예요. 울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주느냐입니다. 문제 제기 현상과 핵심 숫자. 자, 핵심부터 딱. 니케이는 2024년 결혼한 부부 중 약 19에서 20%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신혼부부 5쌍 중 1쌍. 우리나라 2024년 혼외자 비율이 5.8%로 사상 처음 5%를 넘겼다는 통계도 이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법적 혼인은 숨기는 커플이 급증하고 있다. 이유? 대부분 집, 부동산, 대출, 청약 때문입니다. 왜 생겼나? 구조적 원인 분석. 1. 결혼 페널티 구조 제도 설계의 역설. 한국의 여러 제도는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혜택이나 문턱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예컨대 일부 정책 금융상품은 미혼자 기준으로 소득 문턱이 완화되지만 부부 기준으로는 합산 기준이 훨씬 빡빡합니다. 미혼자 연봉 6천만원 기준 vs 부부 합산 8,500만원. 대출 심사도 합산 소득으로 보니 신혼부부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러니 법적 상태를 바꿔서라도 혜택을 챙기자는 유혹이 생기는 거죠. 법은 형식을 보지만 사람은 생존집을 사는 능력을 봅니다. 이 집값과 소득의 괴리, 현실적 압박. 서울 같은 대도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섰다.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15년 이상 모아야 산다는 얘기가 떠돌 정도입니다. 이 현실에서 혼인신고하면 대출 문턱 올라간다는 건 결혼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청약주택 공급 제도적 문제. 공공분양 청약 제도에서 1세대 1주택 또는 청약 자격 관련 규정 때문에 미혼일 때 각자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 후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되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4. 문화적 세대적 변화. 젊은 세대는 결혼의 전통적 의미를 유지하는 대신 실질적 삶의 질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결혼식은 치르되 법적 혼인은 늦추거나 아예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득, 개인적 단기적 관점에서의 장점. A. 재정적 이득. 가장 직접적인 득은 금전입니다.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청약 기회 등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해 먼저 집을 사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고공행진인 곳에서 이득은 꽤 큽니다. B. 가구 단위 규제 회피. 혼인 상태를 전술적으로 조정하면 세금, 공적 혜택, 청약 규정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 합산으로 인한 소득 초과를 피해 일부 지원에 접근하는 방식이죠. C. 가족 사회적 유연성. 결혼식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축하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책임. 예를 들어 세금, 재산 분할, 대출 합산 등을 늦춰 개인 재물을 안정화시키는 전략. 일시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식은 인스타, 혼인신고는 계산서라는 거죠. 사진은 찍고 청구서는 나중에. 실장기적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 1. 법적 사회적 취약성 증가. 혼인신고를 미루면 배우자, 보험, 국민연금, 상속, 법적 보호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이 약해집니다. 아이가 생기면 법적 부모관계 복지 수급 양육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인구 구조 문제 악화. 혼외자 비율 증가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출산율 통계가 변하고 출생신고양육 지원 정책 설계에 혼선이 생깁니다. 단기 개인 전략이 국가적 저출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불공정 심화. 부동산 청약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는 위장 전략은 결국 기득권적 행태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의 허점을 노린 유효한 게임이 가능해지면 규범적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4. 시장 왜곡과 임시 조치의 역효과. 정부가 과민하게 규제를 강화하면 정상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른 특혜 역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은 계란을 어디에 놓을지를 정하는 문제인데 잘못하면 더 많은 계란을 깨뜨립니다. 결국 집 하나 때문에 혼인신고 보류라는 건 사랑은 있는데 계약서에 사인이 늦어진 건데 이게 사랑의 로맨스인지 대출의 서사인지 헷갈릴 정도. 해외 사례. 중국 위장 이혼과 시사점. 중국도 집값 급등기엔 위장 이혼이 유행했고 당국은 곧 규제로 응수했습니다. 예컨대 일부 도시에서 이혼 직후 주택 구매를 제한하거나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기존 보유주택 수를 그대로 계산하는 조치를 도입했어요. 이 사례는 임시편법에서 제도적 보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교훈은 두 가지. 1. 제도 허점을 놔두면 사람들이 그 허점을 이용한다. 이 규제만으로 끝내면 부작용이 크므로 정책 설계는 인센티브 재조정이 핵심입니다. 정책, 대안단기, 중장기 및 실무 권고. 단기 대책,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강화, 혼인신고, 지연혼의 출산 데이터 실시간 집계와 분석,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협업, 의료복지세 제입, 보호 공백 메우기, 혼인신고.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 배우자 보호를 위한 임시복지보험 권리 보장 방안 도입. 아이의 권리 우선. 청약대출 규정의 단기적 예외 조항. 신혼부부
실거주자 우대 등 실질적 지원을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 중장기 대책, 결혼 페널티 원인 제거 정책, 금융주택 지원의 소득 기준을 개인 별가구별로 정교화해 혼인 상태가 자동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설계 변경, 주택 공급 확충 및 중장기 시장 안정화, 수급 불균형 완화로 가격 소득 갭 축소, 법제도의 현대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적 환경 조성 혼인 동거 단독 가구에 대한 균형 있는 보호, 교육 홍보, 혼인신고 지연의 법적 리스크와 자녀 권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 정책은 말야 사랑의 중매꾼이 아니라 계약서와 집값을 동시에 잡아주는 조종사여야 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집값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누가 진짜 잡느냐는 것. 결론 및 클로징. 요약하겠습니다. 위장 미혼 이장 이혼 현상은 제도의 역설과 부동산 시장의 압박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론 단기 비용을 줄이는 전략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아이 권리 사회적 신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중국 사례에서 보듯이 편법에서 규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 근본적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민수 오빠 한마디로 끝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집 문제는 정책으로 풀어라. 이 말 진짜입니다. 사랑으로 집값 못 잡아요. 법으로 감동 못 주고. 정책이 움직여야 집값과 결혼의 괴리가 줄어듭니다. 클로징.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 계좌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고요. 안녕.